창원시가 기존 3곳의 보호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센터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지난달에만 90마리에 가까운 유기견을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김해시는 올해를 대전안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컬시티 김해 만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김해시정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창녕군 대한면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대응 지침에 따라 경남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2만 1,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보수단체가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한 달 동안 90마리 가까운 유기견들이 안락사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호소 3곳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시켰다는 건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견사마다 유기견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마산과 창원, 진해에 있던 기존 보호소 3곳을 하나로 통합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적정 개체 수는 400마리지만 현재 650여 마리나 돼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는 지난달 유기견 89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창원에 있는 보호센터에서 한 해 평균 400마리가 안락사되는데 지난달에만 4분의 1 가까운 89마리가 안락사된 겁니다.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센터의 설명입니다. 그러자 동물보호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호단체는 통합보호센터 운영 전부터 견사 등 수용 공간 부족을 지적했지만 창원시가 묵살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생명종준 실청을 약속해놓고 대량 안락사로 뒤통수를 쳤다며 분노했습니다. 봉사자들과 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이러한 약속을 뒤엎고 12월 한 달간 89마리의 무차별적인 안락사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보호센터가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임시보호기간은 10일인데 창원시는 평균 612일로 전국 평균의 2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안락사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제46조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입양기의 학대 등으로 안락사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인도적 처리는 해당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되는 것이며 인도적 처리에 대한 고시공고의 법적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락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는 마산과 창원, 기존 2곳의 유기동물만 옮겨진 상황. 창원시가 다음 달까지 진해 보호소에 있는 200여 마리를 옮길 예정인 만큼 동물보호단체들은 추가적인 대량 안락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025년 경남 도내 지자체 포부를 차례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해시의 202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시군 통합 30주년을 맞는 올해 홍태용 김해시장은 대전안의 시작을 알리며 글로컬시티 김해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한 지 30년. 김해시는 올해를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컬시티 김해 만들기에 나섭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인재대와 함께 김해시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과 글로컬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시민 펀드를 모집을 해서 시민들도 이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말 그대로 도시는 대학을 책임을 지고 또 대학은 도시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지역 경제 성장도 빠질 수 없는 현안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미래 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글로벌 융복합 컨텐츠 산업타운을 조성해 사업 구조를 전환함은 물론 청년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0년 전보단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김해시 역시 인구 유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 인구 정책의 핵심은 저출생 완화와 청년 유입, 외국인 정착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 총 인구는 55만 6천여 명. 이 중 등록 인구 수는 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속해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 속에 앞으로도 외국인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시키고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는 게 김해시 인구 정책의 근간이 아닐까요? 김해시는 미래 먹거리가 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철도를 연계한 복합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물류 인프라와 연구단지 등 대규모 물류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원이 되는 논 420만 평을 없앤다는 이유로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남은 숙제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양적 성장의 토대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2025년은 도시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김해시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본격적인 글로컬 대학 사업과 전국 소년체전 개최, 김해시군 통합 30주년까지. 김해시는 올해도 수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더 크게 비상하는 김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녕군 대한면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의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지난 13일 자정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응 지침에 따라 경남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2만 1,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병원성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최대 3일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오리 농장의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농가 330여 곳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31만 6천여 마리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14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보수단체가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도 의원과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지난 11일 창원광장에서 열렸던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이 무효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원들은 도저히 지역민을 대표할 수 없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당시 집회에 경남도 의원 14명과 창원, 김해 등 지자체 기초의원 11명까지 모두 25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중 일부가 직접 단상에 올라 계엄 합법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억 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에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2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세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12억 6,700만 달러, 수입은 10.7% 증가한 12억 8,3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전자제품, 화공품, 자동차 부품 등은 증가했지만 선박과 철강 제품, 승용 자동차 등 감소가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와 중남미, 일본으로 수출은 증가했지만 EU, 중국, 미국 등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지만 소비재와 자본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부산의 대표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입니다. 시는 지난해 1월에 시와 교육청, 16개 구군과 22개 지역대학 등이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정책 브랜드로 발표한 이후 업무 표장과 상표 등록을 추진해 지난 12월 26일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의 저출생 극복과 부산형 돌봄 및 교육 혁신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에 나섭니다. 또 사고 다발구역 같은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긴급 출동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